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어젯밤 드디어 자유한국당의 난동 속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까지 모두 패스트트랙 처리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우픈 명장면들이 참 많이 탄생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해체 국민청원이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100만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 12시 자정을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신 끝에 결국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모두 공수처 선거법 패스트트랙 가결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주말까지 지나서 줄을 넘겨서까지 그렇게 국회를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며 국민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자유한국당 난동 속에도 어떻게 정말 어렵사리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젯밤에 이거 속보 뜨는 거 보고 저 막 소리 질렀잖아요. 야밤에 막 으악 이러면서 소리 질렀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들 반가운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 이 회의장에서 투표하는 동안에도 자유한국당 난동 역시나 어마어마했었다고 합니다. 회의실 앞에 이렇게 한가득 완전 이렇게 막 누워서 난동을 피운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이분들 참 회의실 앞에서 이제 점거하고 누워서 구호 외치고 이런 건 익숙한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어제 또 그 회의실 안에서조차 회의하는 그 회의실 안에서도 정말 신박한 방해 방법들이 많이 등장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이 사개특위도 그렇고 정개특위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이 아예 회의실을 봉쇄하면서 아예 다른 회의실로 잡아서 밤늦게 간신히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자유한국당이 찾아와서 아까처럼 눌러놓고 항의하고 구호 외치고 해서 표결 처리까지도 굉장히 간신히 이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표결 처리가 5분의 3 이상 투표가 돼야 되는데 5분의 3 이상 찬성이 돼서 무사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또 이제 이 정개특위 회의장 선거법 개정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정개특위 회의장이 진짜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찾아온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의원들이 아주 계속해서 고성 지르고 항의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회의를 방해한 건데요. 이제 보다못해 이 회의 진행이 더 어려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제 심상정 위원장이 이제 투표를 하자고 절차를 이제 진행하자고 하니까 뒤늦게 간사협의를 하게 달라는 등 이때까지 뭐하고 간사협의를 하게 해달라는 등 이렇게 하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기표소가 있잖아요. 기표소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김재원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인데 투표소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방법으로 뒤에 다른 의원들이 이제 줄 서가지고 한 18명의 의원이 같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보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대체 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오는 거예요. 사상 초유의 기표소 알박기라고 안에서 큰일이라도 보셨나? 오늘 그 가수 이승환 씨가 해우소냐고 안에서 큰일이라도 봤냐고 그렇게 이제 조롱하기도 하시던데 아무튼 투표를 못하도록 아예 정말 신박한 방법으로 그렇게 막아 나서기도 했더라고요. 진짜 사상 초유의 기표소 알박기를 하기까지 했었는데 그래놓고 투표할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시간을 끌기만 하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가려고 하니까 기표소를 더 만들어 달라고. 사람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냐고. 우리도 투표하고 싶다고. 기표소를 더 만들어 달라고. 아니 18명 투표하는데 기표소를 3개, 4개씩 만들어야 됩니까? 진짜 하여튼 완전 생떼를. 특히나 제일 격렬하게 항의를 했더니 장제원 의원. 참 이분이 어제 좀 무리를 많이 빚었어요.
이렇게 이제 뭐 기표하고 뭐 이러는 상황에서 뭐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해봐라. 국회의장 바뀌면 한번 보자. 이러면서 겁박을 하기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바뀔 건데요? 국회의장 안 바뀔 건데 자유한국당이 또 할 수 있는 줄 아나 봐. 집권할 줄 아나 봐요. 어머, 꿈도 크셔. 안 된대. 우리 국민들이 아주 내년 총선 완전 벼르고 있는데요. 아, 진짜. 아니, 이런 장제원 의원이 하는 행동만 봐도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나라를 맡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무시무시한 일인지 이걸 제대로 보여주더라고요. 어제 있었던 또 논란 중에 하나가 장제원 의원이 이 국회 직원에게 반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난동을 부렸던 아, 참, 또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개특위 회의실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가결이 선포되기 직전이었는데요. 본인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회의하는 내내 그냥 항의를 하고 그랬던 장제원 의원이 기분 나쁘다고 이제 가결 선포하기 전에 회의실을 그냥 무작정 나가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또 하필 이게 지금 문을 회의 중에 폐문을 이렇게 붙여놓고 의자로 막아놓은 그곳을 이제 박차고 나가려다가 국회 직원에게 제지를 당한 겁니다. 그때 이제 심상정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라서 아예 회의실 전체가 통제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국회 직원은 이거 뭐지 해서 달려온 거죠. 그랬는데 이제 장제원 의원이 본인이 나가려는데 가로막혔다 이거예요. 기분이 나빴다 이거지. 그래서 바로 요 장면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회의 중 폐문이라고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려온 이 직원에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를 해요. 근데 뭐 그냥 또 아니 나가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 밀었어요? 국회의원들 밀어? 국회의원 밀면 안 되나? 하면서 나 밀었잖아 사과해 경호 책임자 나와 국회의원을 밀어? 정개특위위원이 회의장을 퇴실하는데 밀어! 이러면서 완전 무슨 반말로 그냥 성질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이제 갑자기 문이 열리길래 뛰어왔을 뿐이다.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못해 사과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직원 뭘 잘못했어? 아니 폐문으로 돼 있는 그것도 지금 이게 지금 이거를 심상정 위원장이 직접 여기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상태라서 막아놓은 상황이니까 국회 직원은 당연히 이걸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달려와서 막은 건데 이걸 직원한테 화풀이를 하면서 반말로 막 국회의원이 나가는데 막아! 이건 진짜 그죠? 그것도 심지어 폐문이라고 돼 있는 문을 굳이 열고 의자 박차고 나와서 그것도 뭐 누가 봤으면 직원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몸으로 밀어서 넘어뜨리기라도 한 줄 알겠어요. 정말 이건 뭐 국회의원이 옥체에 손 하나 대면 안 되는 고귀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막 너무 귀한 존재니까 어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막 이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웃기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화풀이. 아니 왜 자유한국당 당직자분들이 그때 여야 4당 그 의원들 민주당 의원 뭐 정의당 의원 이런 분들 잘만 밀던데 그런 분들은 국회의원을 왜 밀었을까? 진짜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죠? 이건 정말 그냥 자기 뜻대로 이 상황이 안 되니까 죄 없는 국회 이 직원한테 그냥 말 그대로 화풀이를 하면서 성질을 부린 거죠. 인성을 이런 식으로 그대로 드러낸 거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이렇게 하찮게 보고 뭐 어딜 감히 나한테 손대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의식만이 아주 머리끝까지 남아서 이런 사람이 대체 무슨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이걸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와중에 이런 좀 열받는 어이없는 장면들 와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도 명장면도 또 등장을 했어요. 이거 저희 민중예술이 영상팀에서 또 공개를 한 영상인데 이거 혹시라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이거 정말 영상 올라온 거 보고 어젯밤에 그 자리에서 저 바로 한 3번은 돌려본 것 같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짜증나는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듣다가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혹시 보셨나요? 영상 캡처 장면인데 독재자 공격 실패 이게 뭔가 싶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뭔가 좀 약간 좀 허탈한 표정인 것 같기도 지친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자유한국당이 회장을 맡고 연좌농성을 벌이면서 구호를 계속해서 외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맞은편에 또 민주당과 정의당 당직자들이 앉아서 그 구호에 일종의 맞불 구호를 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자한당이 계속해서 독재 타도 헌법 수호 막 이런 구호를 외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독재 타도 헌법 수호 이렇게 하면 독재라고 하는 그 단어에만 일제 그리고 헌법 수호할 때 헌법 앞에 독도 이런 식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막 섞이니까 그냥 듣기에는 이 사람들이 말은 독재 타도 헌법 수호라고 하는데 그냥 들리는 소리로만 들으면 마치 자유한국당이 일제 타도 독도 수호 이렇게 들리도록 야 이렇게 구호를 막 외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혼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보고 있으면 자유한국당이 분명히 팔뚝질하면서 뭐라고 외치는데 왜 일제 갑자기 타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일제 타도 독도 수호를 갑자기 왜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게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너무 웃겨.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국어 실패하니까 계속해서 말이 바꿉니다. 독재자 문재인 이렇게 구호를 외쳤나 봐요. 그것도 어이없는데. 근데 이걸 또 독재자 문재인 하는 부분에 박정희 이렇게 외쳐요. 그래서 독재자 박정희 이렇게. 진짜 센스가 쩔죠. 아유 정말 이건 앞에서 욕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상대방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 기법이랄까. 이 병술이죠 병술.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게 그 원천무효 이게 이제 다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하려고 원천무효 이걸 구호로 외치는데 원천징수 이렇게 구호를 막 맞받아치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 막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원천징수 이러니까 뭐 온천무료 이렇게 아우 정말 기지와 재치가 번뜩번뜩이는 이런 아우 참 장난을 많이 치시던데. 근데 이제 이 정의당 민주당 이쪽 당직자분들이 좀 젊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호를 막 외치는데 그 힘든 와중에 지금 한 며칠째 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그 와중에 너무 발랄하게 웃으시면서 원천징수 독재자 박정희 이러면서 너무 즐겁게 구호를 외치시는데 그에 완전 대비해서 아까 보셨죠? 자유한국당 의원들 약간 혼이 나가 계속해서 공격이 이렇게 자기들 구호가 안 먹히고 공격이 계속해서 이제 안 되고 막 하니까 실패를 하고 이러니까 약간 그 다들 영혼 털린 표정으로 팔뚝질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색하게 팔뚝질을 막 하고 있는데 이분은 지치셨겠죠 며칠째 이렇게 하니까. 근데 여기 앞에서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구호는 계속 바꾸지만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약간 영혼 없이 탈탈 털린 표정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웃겨서 진짜 참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그 번뜩이는 유머와 기지가 느껴지는 이 뭐 민주당, 정의당 이 당직자들의 모습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영상 진짜 꼭 한번 보시라고. 한 번 보시면 아마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본 분은 없을 거예요. 영상 한 번 보시면 다들 이거 너무 웃겨 라고 하면서 정말 우울할 때마다 한 번씩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영상 링크도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 지정이 됐고요. 참 그 과정에서 뭐 의원들, 당직자들, 뭐 기자분들까지 해서 다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 사실 이게 지금 절대 끝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패스트트랙은 뭐 어쨌건 330일 동안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거고요. 마치 자유한국당은 이게 뭐 법안이 통과된 것처럼 완전 무슨 오발산발을 치고 계시지만 이게 아니라 이제 패스트트랙 처리를 330일 동안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뭐 민주당도 자유한국당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아주 뭐 거의 부처 같은 마인드로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좀 그만 이게 안 통한다는 걸 알았으면 생때 그만 부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좀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자유한국당은 영영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절대 뭐 그럴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의결이 이루어진 직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이시나요? 문재인 정권 촛불정신 날치기, 자유민주주의의 횃불 들자. 촛불정신을 본인이 이 황교안 대표께서 글쎄 왈가왈부할 주제가 아니실 텐데요. 그쵸? 촛불 국민들이, 촛불 시민들이 누굴 탄핵했는지, 누굴 몰아내려고 했는지를, 아유,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 참 이렇게 뻔뻔하게 촛불 정신 어쩌고 하시는. 아,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페이스북 글에 좌파 세력이 의회 쿠데타에 성공했다. 쿠데타를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말이죠. 참 무지하셔. 문재인 세력들은 독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들자. 5천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좌파 독재에 맞서 나를 하얗게 불태우겠다. 이러면서 함께 해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진짜 웃기죠? 아니 무슨 정말 사람 죽어나가던 이 군부 독재 시절에 목숨 걸고 집회 시위하던 사람들, 민주시민들을 잡아가두고 치조하고 하던 그 공안 검사님께서 지금 무슨 독재 촛불에 맞서서 횃불을 들자고 이런 얘기를 막 하신다? 아주 가당치도 않은데, 아니 뭐 본인이 하얗게 불태우시겠다고 하니까 완전 불타서 제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확실하게 태워드리게. 글쎄 뭐 아직 총선이 지금 1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장외투쟁으로 계속해서 달리겠다는 그 계획이 얼마나 과연 그 효력이 있을런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일을 영영 안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본회의에서 지금 표결까지 법안 협의 과정이 다 남아있는데 이 패스트트랙 안에서도요. 모조리 다 내팽개치고 지금 뭐 법적인 방법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뭐 나가서 횃불 들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네, 뭐 알겠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일은 이렇게 계속해서 뭐 연봉 1억 4천씩 받으면서 일 안 하고 돌아다니는 건 본인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이 처해진 고소고발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당직자 뭐 보좌진들까지 지금 대거 고소고발되는 상태인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민주당에서 절대 선처는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지금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의원 수십 명 고발당한 한국당, 불안감 속 지켜낼 것 왜 목청? 이게 불안하니까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다, 잘 지키겠다고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의원 18명 그리고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무효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이날도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추가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 40명, 그리고 보좌진 2명 등 42명을 역시 특수공무방해, 특수감금, 제200원 감금요, 그리고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역시도 의안과 사무실 점거와 관련해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쨌건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민주당, 정의당, 뭐 국회 사무처 등등에서 강경한 대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직자와 보좌진까지도 굉장히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래 예전에는 그 완전 옛날에 막 싸움 많이 하고 이럴 때는 앞에서는 막 싸우고 나서 다 끝나고 나면 다들 아유 고생했다고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옛날 옛적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절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강을 이미 건넌 상황이라고, 절대 이 선처가 없다, 약간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내심 그 고발당한 의원들이 지금 불안한 거죠. 행여라도 지금 이걸로, 이게 국회선진화법이 굉장히 지금 엄중한 법이라고, 굉장히 좀 또 형량도 높은 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행여라도 이게 정말 무슨
벌금도 세게 받고 뭐 징역형이라도 횡령이라도 받거나 이렇게 되면 당장 이 사람들은 내년 총선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들어놓고 독재 태도 어쩌고 하면서 했는데 아예 총선에 출마할 자격조차 없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이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죠. 원래 이 국회 선진화법이 그 법 개정 당시에 새누리당, 그때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의 새누리당의 요구로 매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민주당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방해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굳이 이 처벌 조항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김광진 민주당 전 의원 역시도 이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좀 막아서거나 이러면 의원직이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까지 할 정도로 이 법을 굉장히 무섭게 봤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 법 때문에 그냥 이제 뭐 무건으로 이렇게 피켓을 든다거나 아예 그냥 퇴장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왔던 거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만든 그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둔 이 법을 본인들이 직접 망가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자유한국당이 아예 모르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지도부에 어쨌건 잘 보여야 내년 총선이 가능하니까 이게 본인이 총선이 가능하니까 어떻게든 이제 하라는 대로 열심히 밀어붙였는데 잘 보이려고 더 뛰어들어서 이제 뭐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고소고발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돼서 정말 고소고발이 계속 처리가 돼서 계속 이제 수사가 진행돼서 행여라도 자기가 아예 징역형이라도 벌금 어마어마하게 받거나 이렇게 되면 아예 총선 자체를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은 치고 나서 일은 다 쳤는데 막상 보니 분위기가 좀 쎄하니까 좀 겁이 나는 거죠. 뭐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다들 불안해하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모양이에요. 어제 의원들 가운데 고소고발이 두려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 저는 고소고발장이 들어오면 수사를 했던 법조인 출신이다. 자기 검사 출신이란 거 이거예요. 고소고발당한 분들을 지켜내겠다고 분명히 약속한다. 본인이 어떻게 해요? 왜? 검사 출신이셨으니까, 법무부 장관 출신이셨으니까 지금도 옛날에 그 법무부 장관 할 때처럼 수사 외압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응? 본인이 그럴 깜냥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남아있는 검찰 후배들 어떻게 좀 휘둘러 보겠다 이런 생각이신가? 부디 꿈을 깨셔야 될 텐데. 아무튼 뭐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역시도 뭐 공동상해 폭력 혐의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했다고 합니다. 진짜 적반하장도 일부수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제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게 꼬집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가져봤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최대한 버티고 그리고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의 바보짓에 희생당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21대 총선 공천을 받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공천을 받으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선 후에 임기 첫 해 국회가 힘이 있을 때 사법 처리를 유야무야 시키려는 거다.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한편으로는 검찰을 압박하고 한편으로는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자한당 피고발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한당에서 고발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이제 선처해달라고 그쪽에 요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한당의 지연 작전을 아예 분쇄시켜서 헌정 역사상 가장 파렴치했던 그들을 21대 총선 전에 법적 하자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출마 자체를 봉쇄시켜야 된다. 명언이네요. 그것이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20대 국회를 지긋지긋해하는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책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한 이 속내이자 자유한국당의 계획이고요. 그걸 제대로 간파한 이 글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서 또 이걸로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어서 공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그동안 검찰 수사는 계속해서 막아 있다가 21대 국회가 딱 되면 그 틈에 그냥 유야무야 시켜버리려는 이런 속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괜히 여기 거래하거나 이렇게 유야무야 선처 거래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끝까지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처벌을 확실하게 받아서 처벌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이들을 아예 21대 총선에 법적 하자가 있는 존재로 딱 찍어서 다시는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종걸 의원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아, 네. 끝까지 정말 아예 이 기회에 발디지지도 못하도록 끝까지 선처 없이 수사 제대로 받고 엄중 처벌하게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검찰이 이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접수한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마칠 시간 다 거의 다 됐지만 오늘 아침 9시 기준으로 자한당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00만을 넘어섰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지금 뭐 100만 넘어선 정도가 아니고요. 들어오기 직전에 캡처한 111만 8천이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라면 거의 역대급 가장 이때까지 올라온 청원들 중에 가장 많은 수의 청원을 받은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때까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 역대 최대 참여 수가 119만 명이라고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수치가 새로 고침할 때마다 몇백씩 계속해서 몇천씩 막 올라가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명박근혜 정권을 창출한 그런 이 정당인데 자숙하면서 국정개혁에 협조를 하기는커녕 사사건건 민주개혁의 발목을 잡아오는 이런 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정말 국민적 분노가 제대로 이번 이 해산청원에 모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정당이 독재타도니 뭐 헌법소니 이런 걸 외치는 것 자체가 더 국민들을 들끓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무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뭐 해산 청구를 감행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에 동참한 수많은 국민들이 그걸 몰라서 이렇게 청원에 동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이 해산되어야 하는 정당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건 이게 정말 언제든지 너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깽판을 치면 언제든지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렸던 그 국민의 힘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다. 준엄한 심판을 다시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똑똑히 경고하고 있는 그 메시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모른 척을 한다면 뭐 어떡하겠어요? 뭐 이게 뭐 횃불을 들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다시금 또 나서는 수밖에 없겠죠. 네. 아우 100만 다들 대체 청원 아유 네.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느껴집니다.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래도 참 이게 고생한 끝에 잘 처리가 돼서 너무나도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끝까지 이 정신을 놓지 않고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